원인 모를 통증이 나오는 경우, 오른쪽 어깨에 가서 통증이 나온다.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가서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희입니다. 저는 통합의학을 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쉽고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를 갖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암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잖아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턱 튀어나오는 거. 되게 이렇게 암은 이런 게 있어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튀어나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전에 우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 이 과거력을 추적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이러면 이것도 암성 그런 어떤 특징이라는 암성 체질이란 말도 쓰기도 하거든.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에요. 왜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면 내 몸 안에서 면역이 한 번도 만들어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몸의 면역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면역을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그 기회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내 몸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면역이 약하니까 결과적으로 잡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암으로 이렇게 발견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암을 그래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제 증상들 이런 걸 보자면 제 1번이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 감소죠.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 달 사이에 한 5kg, 6kg 빠졌다. 그러면 뭔가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암이 되고, 그 다음에 원인 모르게 피곤한 경우. 암이 생기게 되면은 어쨌든 몸 안에서 많은 에너지를 암이 빼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먹는 음식만 가지고서 기력이 다 유지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체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력 저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되게 암이 있는 분들이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려요. 바이러스에 관여된 면역하고 암에 대한 면역이 같아요. 우리가 T 림프구, NK수 이런 부분들을 관여하는 게 바로 바이러스는 암에 같거든요.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는 것은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면 암도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 대상포진 있잖아. 대상포진 같은 게 앓는 사람들한테 암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는 많이 그랬어요. 대상포진이 있으면 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적도. 그만큼 바이러스 질환하고 관련이 많고, 그리고는 이제 어떤 통증 같은 게 원인 모를 통증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가서 통증이 나온다. 그러면 간 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 쪽에 가서 원인 모르게 척추에 특별한 것도 없는데 통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췌장암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혈변 같은 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제 대장암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원래 암은 증상이 잘 없는 게 특징이에요. 주기적인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암은 절대 그냥 무턱대고 자라는 덩어리가 아니에요.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 원리에 따라서 암이 크는 거란 말이에요. 암은 외부에서 어떤 유전자에서 성장하라는 신호가 오지 않는 한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유전자에서 성장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이 암은 한 50% 정도에서 생존율이 있다더라. 그럼 나는 50% 들어갈지, 낫는 쪽에 들어갈지, 안 낫는 쪽에 들어갈지 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암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노력을 하고 해서 요행이 아닌 정말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치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어느 누가 뭐 했으니까 좋다들 정말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분들. 이거는요,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뭘 먹고 좋아졌더라, 이 말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몇 명이 써보니까 몇 명이 좋아졌더라, 이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이 말은 그 사람한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암 있는 분들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암은 절대적으로 요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암이 성장하는 것도 뭐냐면 적당히 알아서 크는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이걸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뭘 먹고 좋아졌다 한다면 나는 그런 로또와 같은 그런 게 나는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건 로또예요. 뭘 먹어가지고 좋아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것만 해서 좋아졌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사람이 먹었던 거, 또 그것만이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요소가 그 사람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좋아질 거다. 우리 환자분들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시간 놓쳐갖고 와서 후회하신 분들은 많은데 그런 요행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 절대 안 옵니다. 그거 온다고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망칠 수 있어요. 그거는 절대 암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 맞아요. 현대의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면역 치료, 또 유전자를 조절하는 거, 암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자의 환경에서 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여러 방향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를 먹어서 좋아진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행은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저는 그래요. 암이 빨리 크도록 만들어주는 음식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되게 우리 암세포는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 탄수화물이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피해야 되고 칼로리만 많은 음식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만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 만드는 데로 가요. 근데 되게 지방은 많이 안 가죠. 근데 지방은 일반적인 지방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점들이 문제가 되니까 좋은 지방,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이제 특히 트랜스 지방 같은 경우,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나 오메가6, 우리가 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에 어떤 열이 가해졌거나 수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오히려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데, 트랜스 지방은 발암물질이, 그리고 이제 구운 음식이라든지 생선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식보다는 생선 같은 게 좋은데, 오래 산 생선, 수명이 긴 생선, 뭐 연어, 참치, 뭐 문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될 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은 저는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안 좋은 건 저는 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 패턴이 돼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 먹으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배는 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소식을 하면은 되게 한 3분의 2 정도, 평소에 먹어도 3분의 2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적응 잘 하거든요. 먹는 양을 줄여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느냐도 있지만, 어떻게 암에 영양분의 공급을 줄여줄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메가3가 많은 들깨, 그 다음에 아마씨, 이런 게 있고, 요즘에 CBD 오일을 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특히 이게 오메가3는 공기에 노출이 되거나 열이 가해지거나 빛을 보거나 하면은 이게 산패가 돼버려요. 산패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포화지방산 먹는 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들기름이나 참깨로 해서 참기름, 들깨 기름이 전부 다 어때요? 일단 먼저 볶아요. 열을 가해. 그래가지고 압착을 해서 짠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때요? 이미 벌써 열 가해졌죠. 그 다음에 공기에 노출됐죠. 그 다음에 빛 봤죠.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걸 또 보관을 어디다가 해요? 병 속에다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먹을 때도 뚜껑 열어가지고 하고, 또 그러면 그 뚜껑 여는 사이에 또 노출이 되거든요. 그냥 닫아놨다가, 그래서 오랫동안 먹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먹어서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가 돼요. 바로 그게 트랜스 지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병에 들어있는 거, 이런 것은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깨나 아마씨를 먹을 때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껍질째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캡슐화 돼 있어가지고 공기나 빛을 차단해서 만들어진 오메가3, 그리고 저온 압착, 이게 고온을 주면 트랜스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저온 압착된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도 마찬가지고 들기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병에 들어있는 것은 가능한 우리 환자분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암 환자들한테 내가 이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가장 큰 말은 완치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치. 아무 완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이 완치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완치란 말을 쓰는 게 어떤 때냐면요. 중증 해제될 때. 우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산정 특례로 암 환자에만 특별하게 가격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5년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게 없이 무사히 5년을 마치면 중증 해제를 해요.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까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거둬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이걸 완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절대 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암으로 볼 때 완치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한 80% 정도 봐요. 이제 8분 능선 정도 왔다. 10년을 9분 능선 90% 정도 보고 90에서 한 95%. 하지만 10년이 넘어도 재발되거나 전이 돼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절대 100%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분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부분이 관해하고 완치. 특히 우리 환자분들이 관해하고 완치란 말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니 완치란 말은 관해란 말을 구분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써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하고 나면은 환자가 아무것도 이제 암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관해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서 종종 좋아졌습니다. 완치란 말 안 썼어요. 좋아졌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좋아졌습니다 말을 완치란 말로 들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다 좋아졌어. 이제 암이 없대 그러거든요. 근데 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이 없대 이 말을 그러면 이제 나 다 나았으니까 내 평소 하던 대로 해도 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성장을 하면서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린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암세포들은 다시 커요. 그게 다시 튀어나오면 그게 재발이고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자한테 완치란 좋아졌습니다 말을 관에 안 보이는 개념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줬으면 이 환자는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졌단 말을 완치로 받아들여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말은 정말 우리 환자들한테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환자들한테 너 어쩌다가 이렇게 암에 걸렸냐. 이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거든, 환자들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어서,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남들은 안 걸리는데 너는 왜 뭘 잘못해갖고 암에 걸렸느냐. 자, 이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가능한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 너무 의욕을 꺾어버리는 절망적인, 괜히 옆에 가지고 막 위안을 한다고 하는 말들이 꼭 내가 곧 이제 정말 나빠가지고 안 좋아질 사람인 것처럼 옆에서 봐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위로라고 하지만 그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피해 주는 게 좋고, 또 특히 우리가 환자들한테 말할 때는 긍정적인 말을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거 요즘에 암은 죽을 병이 아니고 만성질환이라더라. 뭐 누구도 보니까 뭐 잘하고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아이고 누구 집도 이거 그래 암으로 해다가 누구 죽었어 해서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환자들은 그만큼 의욕이 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위로해 준다 하지만은 환자한테는 위로가 아니죠. 이거는 좀 더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피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환자들이 보면은 밝은 면을 보려는 것보다는 어두운 면들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더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어서 환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졌단 말은 그게 완치란 말이 아니고 암이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환자한테 말을 할 때 좋아졌단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관해란 말을 써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은 안 보인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암이 안 보여요. 뭐 원바람만 있는 경우에 재발 전이암이 없는 경우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보이는데 왜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겠어요? 그잖아요. 암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 덩어리는 드러냈지만 검사상에서 나오지 않는 주변에 뿌려져 있는 암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술만 해가지고 없어진 상태도 암은 없는 상태. 그럼 좋아졌다고 한다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완치라는 말을 쓴다면. 벌써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있다는 전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쓸 때 좋아졌다는 말을 쓰는 것보다 저는 관해라는 말을 환자들한테 해줬으면 해요. 좋아졌다는 말이 환자들한테는 잘못되면은 과신을 하게 되고,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환자들한테. 뭐 이걸 더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내 주치의가 나 다 좋아졌다 했는데, 뭐 내가 뭐 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난 나왔어요. 이런 표현을 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관해란 말을 꼭 써주셨으면 해요. 우리 암은 집착을 하잖아요. 암에다가 신경을 쓰면 쓸수록 어때요?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늪 같은 데 빠지잖아요.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치면은 더 빠져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막 발버둥 친다는 것은 어때요? 늪 속으로 막 더 오히려 들어가는, 우리가 물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부분이 되듯이 우리 암에 대한 것도 그래요.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치료가 어느 정도다 그러면 거기에 패턴을 맞춰간다 그러면 그래 대학 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어떤 환자 한 분이 너무 막 치료에 대해서 사소한 것까지 파고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치료에는 보면은 이게 그 치료율이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안 좋다고 하는 어떤 부작용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기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집착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늪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많이 하느냐면 검사 데이터예요. 검사 데이터를, 그래서 내가 우리 환자분들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뭐냐면 자기 검사 데이터 쫙 정리해갖고 노트나 이렇게 노트북에다 써갖고 와서 엑셀로 해갖고 나한테 보여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겁이 나요, 겁이 나. 이 사람들이 되게 집착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 달 전에 검사, 며칠 전에 검사, 왜 수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내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거기에 완전 몰입이 돼 있고, 이 생각 때문에 저녁에 잠도 못 자요. 불면증도 와요. 이런 부분들이 다 모이면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면역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 상태보다도 좋아지는 경우보다는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봐야 돼요. 이 암은 절대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좋아질 것을 봐야 되는데 꼭 이런 부분들을 집착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70%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70%면 좋겠네 이렇게 보는데,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이 30%, 내가 30% 갈 줄 몰라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그럼 여기에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뭐야? 또 찾는 거예요, 자를. 이런 부분들을 이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에서 환자분들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착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자신의 노력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받거나 또 의사분들한테 좀 도움을 청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료를 너무 많이 찾아요.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이 자료 속에서 부정적인 부분, 내 데이터가 나빠졌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이 이렇게 가는, 이게 나쁜 데로 가는데 이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환자들이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데이터 못 찾게 해요. 찾으면 찾을수록 이 사람들은 좋은 면을 안 봐요. 나쁜 면을 봐. 그래가지고 저한테 논문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원장님 이 치료하면은 이거 오히려 이런 부작용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빠진 사람들이 이 데이터가 나왔다는데 어때요? 이걸 물어보는 경우. 심지어는 정상 데이터 가지고도 그렇게 정상이 1부터 50까지 있다. 근데 30에서 31로 변했다, 29로 변했다, 이것 가지고 따져요. 이건 정말 집착이에요.
우리가 집착은 암에서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집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는 듯이 암도 마찬가지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치료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집착은 거기에서 한쪽에 치우쳐 있는 편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 올려서 중심에다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집착 버리셔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집착도 마찬가지로 뭔가가 심리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이거를 떨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치료가 제대로 잘 됩니다. 그리고 본인 집착인가 아닌가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너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내가 좀 집착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까지 데이터를 내가 암은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암 환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거가 있는 것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도 보면은 이걸로 인한 좋은 효과도 나오지만 좋지 않다고 나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치료율이 70%다. 그 30%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30%를 꼭 강조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70%를 믿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치료를 하는 것은 플라시보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치료가 될 거라는 긍정적인 그 힘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그래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의사를 믿는 힘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어떤 처방을 해줬을 때, 이 의사가 권하면 좋아질 수 있어. 이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의사가 저 약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효과도 없는 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이제 거기 나와요. 내가 평소 때 잘 믿었던 의사 같으면 의사가 말한 건 100% 믿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걸 해서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하고는 환자하고는 신뢰감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은 데이터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많은 데이터보다도 일반적으로 보는 효과를 이게 찾으셔야 돼. 우리가 약을 하나 쓰더라도 그래요. 대학에서 교수라든지 의사들이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면은 거기에는 항상 우리 약전 이게 찾아보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밑에 부작용이 나와요. 그럼 약을 썼을 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부작용 때문에 난 약을 못 써.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게 이런 부작용이 나올까 봐서 고민을 하고 그거는 우리 사실 쓰는 약들이라는 게 부작용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아주 드물게 나오는 부작용들을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한테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아주 뭐 10,000명에 하나, 뭐 10만 명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것도 거기엔 다 써질 그건 기록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가 올 수 있는 걸 나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혹시 내가 이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은 정말 치료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찾지 말라는 거. 그 밑에 아주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찾는 것은 별로 그렇게 치료에 도움이 안 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부분이 치료 효과가 어떤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해서 내가 믿는 의사가 말했을 때 믿고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이래요. 야, 저 사람은 잘하면 치료가 되겠네. 저 사람은 지금 상태는 괜찮은데, 야, 저런 이렇게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별로 안 좋겠네. 이런 거 이제 오랫동안 환자를 보다 보면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게 패턴이 달라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암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의사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의사를 안 믿어요. 의사를 안 믿고 또 자신도 못 믿어. 그럼 뭘 믿냐면 이 사람들은 데이터를 믿어요.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에 너무 민감해요. 왜냐하면 숫자 하나까지도
일이 틀리느냐, 전번 검사했는데 일이 높았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데이터 하나 가지고 변화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심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는 가장 보면은 치료가 되는 사람하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치료가 되는 사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치료율이 높아져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료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암을 잘 치료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나빠진 사람들만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김의신 박사가 있죠. 유명하신 분. 그분이 우리 환자들한테 말했냐면은 얼마를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암 환자들은. 얼마를 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불안해진 거예요. 내가 이러다 잘못될 가능성, 이런 부정적인 부분으로 막 갈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마지막은 뭐냐?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치료가 잘 된다고 봐야 돼.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거냐. 내가 원래 내 성격이 그렇고 그럼 나보다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만약에 내가 부정적이어가지고 그런 면만 내가 보인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왜 너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뭔가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게 바로 심신요법.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우리가 암 치료하는 것은 암 덩어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모아야 암 치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서도 긍정적인 어떤 힘을 많이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야죠. 또 이게 환자는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환자는 상당히 부정적이야 했을 때는 저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죠. 이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암 치료에서는 환자 본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족 치료도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랑을 하라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남들한테 감추지 말고 알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들이 처음부터 암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다 몰라요. 누군가 나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한테 알리지를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못 받잖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알렸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한 정보라든지 내가 몰랐던 정보,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치료법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내가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회가 박탈이 돼버릴 거죠. 그리고 언제 가능한 빨리 알았더라면 대처가 빨랐을 건데 어느 정도 다 이제 내가 이제 막 부작용도 나오고 안 좋은 게 막 나오고 났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너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어? 뭐가 잘못됐어? 이 말 들으면 이미 지나가면 끝나버려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리면 그런 후회가 적다는 거죠. 알리지 않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몰랐어. 알았더라면 이래 안 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알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암에 걸렸다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암에 걸렸나.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암은 절대 죄 지은 사람한테 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암은 오히려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한테 많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만큼 그 희생을 함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감추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한테 감추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부모들이 걱정할까 봐서 감추는 거고 남들한테 말하지 않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 암에 걸렸대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려서 내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몰라가지고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을 알아가지고서 정말 우리 관해도 되고 나중에 완치에 가까워지고 내가 미래를 갖다가 내 미래를 정확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알려야죠. 누가 혹시라도 정말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욕 몇 번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낳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저는 그래요. 알리라.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암 환자들한테 물을 많이 먹으라는 권유는 많이 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5 내지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라. 그럼 왜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쉽게 보자면 제일 이제 우리 집 가정에서 물이 필요한 이유하고 우리 세포 안에서 물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 물이 없으면 청소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 냄새 나는 거 없앨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싱크대에 가서 뭐 씻지 않은 그런 몽땅이 있어도 씻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불결해지고 여기에서 감염이 일어나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물이 없게 되면 그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져요. 이 산화물들이 몽땅 만들어지게 되면 그 주변에 세포막이고 이런 데 몽땅 상처내가지고 파괴를 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파괴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전자를 손상을 줘요. DNA 손상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전자 변이가 오게 되는 거고 이게 암으로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물 이것만 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유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포 탈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 암 환자들을 저는 이제 세포가 탈수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꼭 체크를 하거든요. 세포 탈수가 돼 있으면은 이거를 이제 보충하는 것은 물을 가지고 보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점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그냥 물만 마시면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만 마시면 백날 먹어도 탈수 해결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은 세포 안에 스스로 혼자 못 들어가요. 혼자 못 들어가고 꼭 물이 들어가려면은 뭔가가 물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칼륨이에요. 칼륨이 세포 안에 들어갈 때 물을 끌고 들어가요. 그 외에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물하고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 칼륨이 많은 게 저는 이제 고구마라든지 비트, 뭐 바나나, 뭐 콜라비, 토마토 그리고 야채 종류에 칼륨이 많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서 물을 많이 마셔주면 물이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물을 채울 수 있어요. 세포 탈수를 막아줄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우리가 암 환자들이 탈수가 되는 게 보면은 물이 부족해서 탈수가 오는 것도 있겠지만 세포막이 나빠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그릇이 어때요? 금이 안 가고 그러면 물을 부어 놓으면은 차겠지만 어디 금이 가고 새면은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야.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포막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하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 뿐이 아니고 이 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오메가3예요. 오메가3를 많이 먹어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그래서 흠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틈새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물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질 않아요. 바뀌질 않고 그리고 어떤 변이가 될 부분이 변이가 유전자가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암의 치료 개념도 있겠지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개념도 그러니까 물만 마셔도 우리가 내가 암을 막을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이 엄청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들 지금도 많이 힘들게 치료하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가능한 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냥 빈말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완치는 아니지만 완치란 말 아까 제가 쓰지 말라 했어요. 하지만 암은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하루가 멀지 않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수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눈이 번쩍 뜨이도록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면 제가 우리 환자한테 이 말을 해요. 당신 암으로 죽기는 어려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관리하는 법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